여름철 해수욕장에 즐길 거리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헬스기구가 설치됐고 광안리 해수욕장에는 푸바오 캐릭터존이 마련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청에서 교육청 이전 청사로 추진 중인 놀이마루 활용을 두고 지역에선 광장으로 조성해 쉼터로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태풍 때마다 월파 피해를 입었던 해운대구 마린시티 앞바다에 길이 500m 수중 방파제가 설치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여름철 해수욕장에 즐길 거리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헬스기구가 설치됐고 광안리 해수욕장에는 푸바오 캐릭터존이 마련돼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피서객들의 발길을 이끌기 위한 해수욕장의 차별화 전략이 눈길을 끕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뜨거운 햇빛 아래 운동을 하는 시민들. 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땀을 흘립니다. 헬스장이 아닌 백사장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올해 처음으로 행사구역이 생겼습니다. 14종의 헬스기구가 설치된 머슬존을 비롯해 휴식 공간이 마련됐고 각종 공연과 영화 상영이 진행됩니다. 이 머슬비치를 해운대에 안치를 시켜놓고 나서 보니까 시민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요. 심지어 이거 보러 경기도 양평에서까지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반응은 너무 좋고 왜 이걸 1년 내내 안 하느냐. 너무 좋다. 예, 반응이 아주 핫합니다. 백사장 폭을 기존 20m에서 48m까지 확장한 광안리 해수욕장. 매주 토요일 밤 드론쇼가 열려 시민들이 모여드는 이곳에는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푸바오 가족의 생일을 기념하는 조형물들이 곳곳에 설치됐습니다. 아이와 어른, 외국인 관광객들도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깁니다. 딱 강한 대교랑 이 바오 패밀리 있는 거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이쁜 것 같아요. 여성분들 딱 오기에 사진 찍기 딱 좋은 것 같고 또 좋아하는 팬더들도 많아서 많이 여름에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정해수욕장은 서핑구역을 역대 최장 길이인 250m까지 늘리고 군유지를 개방해 피서객들에게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합니다. 8월 말까지 매주 주말 부산 전역의 해수욕장에서는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이어집니다. 특히 임랑과 일광, 다대포, 송도해수욕장에서는 각종 가요제와 축제가 마련돼 낮과 밤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을 찾는 부산 진구 점포 카페거리 주변에는 마땅히 쉴 공간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주변에 있는 놀이마루 시설을 쉼터로 조성해달라는 요청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부산시 교육청은 해당 부지에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면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 진구 서면과 점포 카페거리 주변에 자리 잡고 있는 놀이마루입니다. 문 닫은 학교를 부산시 교육청에서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기관으로 운영 중입니다. 전체 대지 면적만 14,000여 제곱미터. 부산시 교육청은 해당 부지에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청 옆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게 너무 협소하고 또 민원도 많고 해서 결국은 서면 놀이마루로. 하지만 지역 여론은 다릅니다. 지난 2013년 폐교 당시 학교 주변은 공구 판매점 밀집 지역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후 카페와 식당 등이 들어서면서 점포 카페거리가 조성됐고 현재는 한 해 100만 명이 넘게 찾는 유명 관광지가 됐습니다. 문제는 기존 도심지가 관광지로 변모하면서 여유 공간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상점들만 즐비해 있고 정작 관광객들을 위한 쉼터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사실 많이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나 고객분들에 대비해서 사실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잠시 여유를 즐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필요한데 문제 해결을 위해 점포 카페거리와 인접해 있는 놀이마루를 적극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청 소유인 놀이마루는
학생과 일부 프로그램 수강생들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동장은 개방돼 있는데 쉴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고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어 관광객은 물론 인근 주민들도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부지의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면서 시설 개방 확대에 미온적입니다. 부산시도 교육청이 지금 관리한다고 해서 뒷짐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부산이 적극 나서서 이 부지와 교환을 해서라도 놀이마루가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부산시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될 거로 봅니다. 이와 더불어 건물 안전 문제로 인근 부전도서관이 수년째 문을 닫고 있어 주민 불편이 커지는 만큼 놀이마루 건물에 도서대여 기능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시간입니다. 서구 동구 곽규태 국회의원은 정부가 항공사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운수권 배부 과정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특정 항공사에 몰아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티웨이 항공과 제주항공은 10년 전 대비 각각 340%, 3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에어부산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결정된 지난 2020년부터 4년 동안 단 하나의 운수권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곽 의원은 형평성 문제와 함께 국토부가 밝힌 기준에도 어긋난다며 국제항공운수권 배분 등의 평가 지표를 개량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부산 진구을 이현승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이 의원이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페달의 영상의 기록 장치인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법 시행 시기는 기술 개발 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후 3년이 지난 뒤 신규 제작 차량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해운대구을 김미애 국회의원은 육아휴직을 2년간 3회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고 대상 자녀를 만 12세 또는 초등 6학년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을 연간 최장 180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구 영도구 조승환 국회의원 소식 전해드립니다. 조승환 의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현행법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를 둬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 과세액에서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병역법에 따라 징집됐을 때 동거 기간은 산입되지 않아 상속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공익근무 등 대체 복무를 하면서 동거할 때는 동거 기간이 포함돼 역차별 논란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에는 징집에 의한 입영 중 동거하지 못한 기간을 1년 6개월 한도로 동거 기간에 산입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태풍 때마다 월파 피해를 입었던 해운대구 마린시티 앞바다에 길이 500m의 수중 방파제가 설치됩니다. 해운대구는 마린시티 연안과 150m 떨어진 해상에 길이 500m 수중 방파제인 이안제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수영만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 계획을 수립해 지난달 공고했습니다. 공고문에 따르면 사업은 지난달 착수됐으며 공사비 69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3년여 공사 기간을 거쳐 2027년 9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수중 방파제는 수면 바닥에서부터 전체 높이 14m로 해수면 위로 4m가량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 5m 높이의 파도를 3m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마린시티 앞바다는 2016년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입은 이후 같은 해 수영만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됐습니다. 부산 시립박물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별기획전 수집가전에 많은 관람객이 찾고 있죠.
박물관 개관 이래 역대 최다 관람객이라고 하는데 전시 기간도 2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이번에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저자로 유명한 유홍준 명지대 석좌 교수가 전시 해설사로 나섰다고 하는데요. 유홍준 교수가 전하는 부산 박물관 수집가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부산에 사시는 분 또는 부산과 연고 있는 분들 중에 우리 문화재를 애호하신 분들의 수집품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모아서 전시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특히 여기에 출품된 작품을 보면은 이미 보물 국보로 지정된 것도 있고 지방문화재도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회화와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진수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작품들이 있다는 데에서 더 큰 의미를 탔습니다. 특히 김두량이 그린 삽살개 그림은 영조대왕이 화제를 쓸 정도로 당시부터 유명한 그 그림이었고, 그리고 다랑아리야 지금 나와 있는 작품을 보면은 한국미의 아이콘인데 이렇게 직접 우리가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갖게 됐어요. 거기에다가 궁중장식화의 대표적인 작품들, 십장생도에서 요지연도, 또 군선도 같은 작품이 장중하게 펼쳐졌기 때문에 비록 네 분의 수집품을 중심으로 했지만은 조선시대 미술사, 회화사와 도자사의 진수를 볼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고, 부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 부산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제2도시로서 문화 역량을 보여주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바다가 과거 50년 대비 최근 50년간 해양온난화가 더욱 심화됐고 전 지구 평균에 비해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최근 진행한 1923년부터 1964년 사이 해양 관측 자료 약 10만 건에 대한 디지털 복원과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약 6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 해역에서 진행한 종합 해양 관측 자료를 통해 확인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부산 앞바다의 1970년대 이후 수온 상승 경향은 전 지구 평균 대비 겨울은 약 2배, 여름은 약 4배나 높은 수준을 보여 우리나라 바다 최근 해양 온난화 경향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일부 해역에 올해 첫 고수온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11일 오후 2시부터 남해 강진만과 사천만 해역 등에 고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고수온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1단계, 심각 2단계 등 5단계로 나뉘며 올해부터는 바닷물 수온이 25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역에 예비특보가 발표됩니다. 오는 10월 열리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을 앞두고 경남도가 관련 시설 2차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경기장 90곳과 숙박시설 125곳입니다. 이 시설들은 다음 달 23일까지 지난 1차 점검에서 지적된 부실 문제, 개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받게 됩니다. 제105회 전국체전은 오는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은 25일부터 30일까지 경남 곳곳에서 열리며 개폐회식과 육상 경기는 주 경기장인 김해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